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산 하면은 사실 이제 인구가 워낙 많은 편이죠. 이제 서울 다음에 이제 대도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한 32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은 이제 서울이랑 거의 정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남쪽에 위치, 이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일대로 보시면은 바로 위에 이제 많은 대도시들과 좀 인접해 있습니다. 양산과 울산, 서쪽으로는 김해,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창원, 진해고까지 좀 붙어 있는 이런 동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국내 최대의 무역항인 부산항이 이 원도심 일대에 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울산이랑 함께 수출입과 물류 산업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부산항을 비롯한 정말로 이제 많은 산업들이 부산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임장을 준비하고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산은 소비 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편이다. 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부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그 산 속에 둘러져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잘 없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있어도 그런 곳에만 밀집해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주거 단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다녀보다 보면은 이 주요 생활권들이 다 재개발 정비 사업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원도심은 여기 부산항 주변으로 해가지고 영도구, 동구, 중구, 서구 요 일대들을 이제 굉장히 낙후된 이런 동네라고 보통 인식은 하긴 하죠. 하지만 전통적인 부초는 이제 동래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다 해수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도시이면서 가장 최고가 단지인 해운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산 자체가 2017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계속 조금 이제 좋지 않다가 그 19년도 가을 정도의 조정 지역이 모두 다 해제가 됐거든요. 부산의 전 지역이. 그때부터 부산의 해운대를 비롯한 이 대장 지역들이 완전 크게 가격을 올랐어요. 그 오른 이 금액들이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급지들 간의 이런 급지를 정말 명확하게 이제 분리해주는 이런 시점이 요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입주 예정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부산의 이런 지역들이. 하지만 지금 정비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착공 대기 물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이제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주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지역들과 또 어느 시점에 공급이 많이 몰리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해운대 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임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수영구, 남구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이제 방송을 드릴 예정이긴 한데,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요 일대들이 산이에요, 산. 해운대 위치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에서도 동쪽에 있는 위치여서, 사실 부산 원래 오리지널 생활권에서는 조금 이제 메인 생활권은 아니긴 했죠. 하지만 이 해안가 라인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 단지들이, 초고층 마천루 단지들이 굉장히 개발이 밀집되면서 이쪽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단지로 좀 변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위치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울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양산, 이런 이 회사들이 많은 지역들과도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여기 금정구까지 연결이 되죠. 부서IC. 여기서부터 번영로 타고 내려오면은 해운대로 들어오고, 또 이제 동해고속도로가 이, 이 복자동 요 일대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우동이라고 하는 곳이 마린시티가 있는 곳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일단은 부산에서도 가장 초고가 단지들이 밀집되고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랑 해운대 그리고 이제 센터 요 일대들이 해운대에서도 굉장히 초고가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장에서는 사실 이 구역과 이
자동 신도시 요 일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대성동, 반여동, 반성동, 송정동 여기에 대한 생활권들은 이번 임장에서는 조금 빠진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이제 부산에 대해서 해운대에서 드리긴 할 텐데, 부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거나,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댓글로 좀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부산에 있는 전체적인 시세인데, 요 상위 10몇 프로 안에 있는 애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일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운대, 수영구, 그리고 이제 동래구, 그 옆에 있는 뭐 연제구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조금 이제 손꼽히는 이런 단지, 남구라든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일대들에 대해서 하나, 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동쪽에 있는 이 좌동 신도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실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까지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방송 이어지는 것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자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주거단지가 없었었는데 거의 이제 1기 신도시 수도권 쪽에 지어지고 조금 지나고 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하면은 2호선 라인들이 가장 최핵심 이 지하철 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동해선이 울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부전역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이 북자동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역사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생활권, 남쪽 생활권 나누는데 먼저 북자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90년대 지어진 구축 단지들이 많아요. 90년대 중반부터 가장 늦게 준공된 곳이 여기 롯데 4차 아파트다. 거의 이제 한 3, 4년 동안 안에 다 밀집돼서 아파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심부는 사실 요 일대로 해가지고 요렇게가 이제 원도심이고 바깥쪽으로 이제 동그랗게 원형으로 확장을 시켜서 신도시를 만든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2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장산역 중심에 지금 상권들이 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핵심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으로 해서 북자동 아래쪽은 남자동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북자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장산역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지대가 이쪽 라인들은 조금 더 높고 여기 이제 신해운대역과 2호선인 장산역 사이에 껴있는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53, 4단 군부대가 크게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중심의 역세권과 여기에 해운대 역세권과 요 두 포인트를 가지고 북자동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단은 구축 중에서는 이 해운대 화목 아파트가 여기 북자동에서는 국평 기준 돼 가지고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이런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고 이 신해운대역에서는 이 신해운대 LG 아파트가 국평 기준에서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되는 이 정도 금액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가 이번에 시세 조사를 했을 때는 대부분 다 국평 기준으로 정리를 안 하고 20평대 기준으로 보통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가 특징이 대형 평형들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세대가 30평대가 아닌 20평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 자동 신도시에 대한 조금 단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평형들이 베이스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젊은 분들은 좀 넓은 것을 찾고 대형 평형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마르시티라든지 센텀이라든지 이쪽을 좀 찾아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부촌 라인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약간 나중에 이제 개발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센텀 마르시티 쪽으로 많이 떠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역세권에 대해서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기 이 춘천천 중심을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좀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도로긴 하죠. 원래 여기 좌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춘천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 라인들이 좌동 그리고 여기 중간이 중동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넘어가면은 이쪽이 서쪽에 있는 쪽이 이제 우동 이렇게 구분이 되는 편인데 요 일대들이 춘천전 기준으로 나눠져는 이름이 바로 이 좌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중심 중간중간에 이런 준주거 상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일대들이 상권이 되게 좋아요. 학원가들도 많이 모여있고 또 스포츠센터, 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기 장산 관련 아래에서도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이 여기 좀 크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올해 이제
확장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한 800병상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이 프리미엄 세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구축 말고도 별도로 이제 KCC 스위첸이라고 하는 이제 10년차가 조금 넘은 이 단지가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이 대부분 다 이제 20평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졌는데, KCC 스위첸은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 평형 위주로 좀 되어 있고, 여기 북자동에서도 가장 신축 단지다 보니까 금액대가 굉장히 높아요. 47평형 이게 지금 주력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7평 세대들이 12억에서 15억대 정도,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물건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고가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상권들이 지금 유흥 상권들과 학원 그리고 병원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섞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재래시장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 주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런 시장 상권들이 좀 괜찮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여기 LIG 권역 2차 단지에 대한 이 입지적인 장점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해운대역, 장산역, 장산역 상권, 시장, 초중고 다 가깝고, 이 햇병원 가깝고, 여기 근린 준주거 사건들 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 단지를 이 해운대 화목을 다음으로 조금 이제 프리미엄 단지로 좀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서쪽이 사실 조금은 이제 입지적으로 자동에서도 조금 빠지는 이런 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 중동역 주변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신축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표시는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신도고등학교로 가는 고등학교 학번이 조금 빠지는 이런 곳이었었는데,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여기 주변에 계속해서 신축 고층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되면서 점점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53사단을 비롯한 부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군 관련된 시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군인 아파트도 위치하고 있고, 또 이제 군 관련된 시설들을 밀고 다시 이제 개발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제 그 비행장 쓰고 있던 거를 이제 밀어가지고 진행했던 이런 곳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주거단지 밀집, 요즘에 이제 대표되는 이런 센텀이라든지 마린시티 같은 경우들은 옛날만 해도 조금 이제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지 안 하고 있었던 이런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밀집도 좋고, 부산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제 해운대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 전세가율이 좀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20평대나 30평대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1억에서 1억대 중반 정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신해운대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동해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울산까지도, 울산 태화강역에서부터 이제 부전역까지 이제 부산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구간들인데, 여기가 일단은 기차역까지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해운대 2호선 역세권 있는 그쪽 라인이 옛날에 이제 기차도 같이 다니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2014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해운대역을 이제 기차역을 이제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신해운대역 쪽으로 이제 기차에 대한 이런 철도 기능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새마을이라든지 무궁화 이런 기차들이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호재 중 하나가 일단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KTX 이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KTX 이음이 지금 시점에서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다니고 있는 이 구간이에요. 이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부전역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에 이제 완전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비어있는 기장역이라든지 신해운대역은 여기에 중간에 같은 노선을 쓰니까 역세권이 이제 만들어지길 하는 이런 기대감을 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산역으로 가야지만 조금 이제 기차를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동부권에서도 기차를 좀 편하게 KTX를 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남자동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 쪽 생활권은 이렇게가 이제 남자동.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남좌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동입니다. 실제 생활권은. 근데 장산역 아래쪽에 요 일대들은 조금 이제 유사 생활권이긴 해서 제가 한 장의 장표로 이제 표시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다. 될 것 같아요. 일단 북자동에 비해서 남자동은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경사진 곳들이 좀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관광지로 좀 유명한 이런 생활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부산에 와보시면, 해운대에 와보시면 이 달맞이길 요 일대들 좀 많이 가시거든요.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가 지대가 좀 되게 많이 높은 곳이고 또 조망도 좀 좋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조금 혼재해요. 그래서 주거단지로서는 지대가 높은 곳도 있지만 이 북자동에 비해서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부 단지들은 이제 바다뷰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청사포가 있고, 그리고 달맞이길 아래로 해가지고 바다뷰가 굉장히 좀 이쁘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는 이 산들을 같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축 단지들 중에서는 이 해운대 벽산 1차 아파트가 장산 역세권으로 바로 위에 있는 해운대 화목과 같이 국평 개조해가지고는 6억대 후반에서 8억대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이 구축 중에서는 이제 대장단지라고 뽑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나머지 구역들 중에서는 계속 중동에서는 하나, 둘 계속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동 3구역이 먼저 이제 레미안 해운대라고 우평 기준으로 7억대 넘어가는 이런 금액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 힐스테이트 웨이브가 이 달맞이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바다뷰가 굉장히 좀 잘 나오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이제 주공 아파트였었는데 75년도에 이제 준공되어 있는 되게 오래되어 있는 이런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이런 지원들,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기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골프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이제 골프장을 밀고 주공 아파트를 놨고, 또 주공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해서 이제 고층의 아파트로 만들어서 요 일대들은 금액대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도망이 나오는 세대와 저층과 그리고 이제 오션뷰가 나온 애들과 금액대가 매덕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평 기준에서는 이제 바다뷰가 이쁘게 잘 나온 애들은 10억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 레미안 해운대와 같이 금액대가 조금 이제 7억대 정도 되는 이런 금액들이 있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인프라는 요쪽에 일집에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인프라를 이용하기는 조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가 도망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말고 지금 중동 5구역이라고 이 아크로라고 하는 이 브랜드, 굉장히 이제 초고가 단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 구역에 지금 1149세대로 지금 이제 건설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건설은 아니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되어 있고, 또 주변에 계속 하나둘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좌동 신도시에는 없는 이런 신축 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몰라도 LCT라고 하는 단지는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부산에서도 가장 큰 높은 초고층 단지가 바로 이제 LCT라고 하는 곳인데, 논란도 많고 이슈도 되게 많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이따 해운대역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 그런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기 일대들을 같이 기대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가 일단 단점이 하나 좀 있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시점에는 없어요. 북자동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들이 좀 있는데, 남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좀 더 이제 북자동 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능이 북자동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아래쪽은 관광지, 조망, 그리고 중동 상권까지도 조금 근거리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이 해운대 인접한 생활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내려와서 해운대 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해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일대들은 대부분 다 그냥 관광 산업 단지들이야. 그래서 여기 일대들이 너무나도 이제 상업지로 다 가득하다 보니까 특징 중 하나가 주거 단지들이 없어요. 이 일대들은 주거 단지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LCT가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단지긴 아니긴 합니다. 일반 복합과 그리고 이제 레지던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런 주거 단지들의 기능을 하나둘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호선 라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원 비스타라든지 롯데캐슬 스타라든지 이런 주상복합들이 있고, 아파트만 해도 지금 역세권 주변 해가지고 금액대가 좀 저렴한 금액대는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두 개 단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해운대역 바로 앞쪽에 F1이라고 하는 해운대 프로지 1이라고 하는 이 단지와, 그리고 바로 안쪽에 경동 리인뷰 2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단지가 있고,
여기가 안쪽에 있는 곳이 프로지오 더1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망권 면에서는 경동 리인뷰 이차가 좀 더 좋은 편이죠. 근데 지금 프로지오 더1 같은 경우는 안쪽에 껴 있어서 분양가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두 단지가 조금 이제 일부 미분양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입주가 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입지 생각하면은 금액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에 비교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지금 좀 고가 단지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이 리인뷰 이차가 당시 분양할 때 부산에서 두 번째 높은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입주가 됐고 이번에 임장을 갔을 때 도색까지 다 끝나고 거의 마무리 공사를 좀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거래가 지금 제가 프리미엄을 이제 한 소액으로 이제 적어놓게 됐지만 실제로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좀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해운대역에 지금 2호선이 다니고 있고 여기 해리단길이라고 제가 표시해놓은 데가 해운대 그 기차역에 다니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차길들은 다 지금은 다 막아놨고 이 관광 코스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해리단길 주변으로 이제 레트로한 구축 상가들 그거를 이제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벽돌 건물처럼 이제 이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더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 기차역은 여기로 위로 올라가면은 그 달맞이 공원을 넘어서 송정까지도 그 기찻길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달맞이길이라 그러나? 이 정확한 동해 무슨 선이라 그러나?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2호선만 다니고 있고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핵심 생활권들이 이제 센텀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밀집 구간이랑도 지하철로 근거리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위에들은 이제 지대가 조금 높고 여기 이제 부산 기계 공고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그 이 남자동 쪽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 위브 여기가 원래 주공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주공 아파트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지을 때부터 이 부산 기계공학에 대한 조금 이제 그런 거를 기능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해운대 부산 기계 공업 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개 동을 그 공무원분들 그쵸 이제 그 교사분들 우리 위해서 일제로 한 개 동을 다 이제 제공해줬다 그렇게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와서 여기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광고가 있고 여기 우동 3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크게 재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부산에서도 재개발 대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곳이고 전국적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보시면은 BH 아센테르라고 하는 이제 초고가 프리미엄 단지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 승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속도 면에서는 그래도 좀 제법 인정되고 있다. 일단은 재건축에서는 이 남천동 일대 삼액비치가 일단은 일대장이라고 보통 보고 재개발은 이 우동 3구역을 일대장이라고 보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에 주거단지들이 조금 이제 소형 위주의 아니면 주상복합들 베이스밖에 없었지만 요 위쪽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아파트가 크게 굉장히 대단지로 이제 조성될 예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일대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관광 관련된 이런 상업지들 위에 있고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베이스로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와서 우동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표시된 곳이 마린시티가 있고 요 일대들이 이제 우동이라고 하는데 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춘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을 일단 우동을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해운대에서도 가장 핵심 프리미엄 지역으로 꼽는다고 하면 이 우동 일대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여기 마린시티라고 하는 정말 이제 60층, 70층 이렇게 넘어가는 마천루 단지들이 다 밀집이 돼 있어요. 부산 가보신 분들은 이 광안리를 가던 여기 뭐 동백섬을 가던 이 해운대를 가던 다 여기 조망이 굉장히 이쁘게 다 멋있어도 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선망의 대상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금액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일대들이 다 지금 이제 매립지거든요. 매립지인데 다 주상복합 건물들이 다 있는데 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80층짜리 최고층 그리고 여기에 해운대 아이파크가 72층 엄청나게 높은 단지들이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월드 마린이라든지 두산 이브 포센유라든지 굉장히 초고층 단지들이 일대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일단은 여기를 일단 볼 때는 이 제니스랑 아이파크 첫 번째 포인트 하나
여기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마린애들 하나, 그리고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로 지어진 해운대 자이 1차, 2차 이렇게 세 개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동백역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이제 백스코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 서울의 잠실, 코엑스 같은 이런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업무 시설들이 많이 있고 백화점들도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근거리 내에 있어서 그런 소비도 하기 좋고 여기가 지금 이제 상업시설들이 단지 내 상가들이 되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니스 상가들은 굉장히 큰 규모로 해가지고 모든 이런 주민들이 여기 안에서 다 소비가 가능할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정말로 선호하는 단지가 바로 제니스입니다. 해원 초등학교 가깝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홈플러스가 있었는데 매각을 했어요. 여기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조망도 나오고 주변 라인들 해가지고 단지 내 상가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선호의 대상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런 소형 평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대형 평형들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보시면은 막 40평대, 50평대, 60평대 이런 애들이 주력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 금액대가 막 그 10억 초반 뭐 이런 정도 금액도 아니고 막 20억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 기준에서는 사실 이제 입주가 조금 어려운 단지. 그래서 조금 이제 젊으신 일반 직장인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전용률이 많이 빠지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40평대 초반만 해도 여기 같은 경우는 방 2개, 해운대 아이파크는 이제 52평인가 걔도 이제 방 2개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처럼 이제 같은 평형을 좀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 애들만 지금 10억대 정도 되면 그래도 여기 조금 이제 고소득 그 직장인 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홈플러스 부지는 이제 매각을 해서 여기도 지금 이제 업무 시설들이 이제 50몇 층짜리가 좀 들어온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가 비어있는 부지가 공터로 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최근에 나왔던 내용에 72층짜리 그 초고층 실버타운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실제 기사도 나왔고 이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주민 반대들은 좀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초고층 마천루 72층 단지랑 실버타운이랑 조금 안 맞기도 한데 그렇게 지금 개발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요 부분들까지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입지적인 면에서는 이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파크는 최대한 지금 바닷가면에 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망이 나오는 이런 비율들이 좀 높겠죠. 저층들도 이런 데들은 다 조망도 나오고 장점들을 좀 보는 편. 하지만 여기가 지금 북향 나오는 이런 세대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구조가 일반 아파트랑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동호수 간 굉장히 금액 차이가 편차가 크고 아무래도 약간 작은 평형들은 조망이 좀 안 나오는 이런 구조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마리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대우 마리나 1차, 2차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경남 마리나, 경동 마리나 이렇게 있어요. 난 조금 이제 이 건설사가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일대들이 그래도 여기 아래 있는 애들이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 주상복합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파트 대비해서는 금액적인 면에서나 구조적인 면에서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된 구축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좀 단지들도 크고 끔찍끔찍하고 역세권이랑도 좀 더 가까운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그 기능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평 개조해가지고는 10억이 조금 더 넘어가는 이런 금액대긴 해요. 그 중에서도 요 일대들이 요 상가들 개발 거에서 금액대가 좀 높은 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옆에가 이제 경동제이도 넘어가면 이제 중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일단 여기도 그 LCT와 더불어서 굉장히 프리미엄 단지로서 조금 유명한 이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우동 2구역, 우동 6구역, 해운대자 1차, 2차가 지금 여기 나름대로는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된 이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들도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조금 굉장히 높은 편. 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조금 사이사이로는 고층 건물들은 좀 조망이 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해가지고 여기 생활권들을 같이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일단은 이 우동 일대들도 굉장히 학군질도 그래도 선호도가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부산에서 핵심 생활권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라고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백스코 생활권이 있어요. 하나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렇게 백스코가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코엑스 같은 곳이어서 전시 이런 문화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이쪽에서 되게 많이 진행을 해요. 이 전시장은 또 아이들 관련된 이런 행사들도 많이 진행하고 미술관이 있고 여길 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러 오는 백화점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강원 오피스텔 밀집도 되어 있고 학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신세계 백화점은 특히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된 곳이 바로 이 신세계 백화점인데 가면은 이제 뭐 써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뭐 등재될 정도 굉장히 큰 곳이다. 그만큼 여기가 단순하게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이런 기능들 할 만한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 이제 고층 주상복합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변에 더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활주로였고 이게 지금 개발 계획을 하면서 이 주거들이 먼저 들어오고 여기 주상복합들 들어오고 나머지 주변이 하나 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부지도 좀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고층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성은 되진 않았는데 지금 시점만 해도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주변에 프리미엄 단지로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좀 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이 마린시티 일대들이 좁은 부지에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일대들은 막히는 구간이에요.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여기 백스코 쪽 이 일대들이 올림픽 교차로 라인을 해가지고 항상 차가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요 하나 건너온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교통 정체 싫으신 분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연식을 좀 되고 이 해운대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을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마린시티에서 벗어 나오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장단점이 다르고 제가 여기가 지금 업무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 백스코 베이스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중간에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산업용 그 건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부산에는 혁신도시가 지금 4개로 좀 쪼개져 있거든요. 4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곳이 바로 이 백스코 요 센텀시티 일대에 영화 관련된 이런 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방송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는 이런 오피스 상권들이 좀 섞여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샌덤파크 1차 여기 있는 이런 아파트들 관련해 가지고는 금액대가 이제 30평 기준 내 가지고 9억대 10억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위로 지금 해운대 신청사 부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인가 그때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좀 백스코역 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다 이제 신식 생활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 주변에는 다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상가들도 되게 낙후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주변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몇 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동 1구역, 우동 2구역 지금 얘들은 지금 재건축으로서 이 지방에서 최초로 이 아크로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좀 사용한 곳인데 아크로 원하이드라고 하는 프리미엄 1481세대 사업식 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목전에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이 샌덤 3화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5평짜리도 막 5억 이렇게 되거든요. 30평대는 금액이 훨씬 더 비싸요. 6억, 7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보시면은 96년도 8월이면은 이 자동 신도시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자동 신도시 아파트들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대가 조금 역전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바로 센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주변들에 대한 주거단지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우동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해가 지금 660세대로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철거가 거의 다 끝났어요. 백석고역 주변에 앞에는 그 상가 2개동 정도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패스치고 이미 다 철거가 다 끝난 상태여서 여기도 이제 슬슬 순차적으로 지금 밟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이런 단지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주변에 대한 이런 주거들도 더 많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일대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이 북쪽 라인들은 이제 지대가 조금 높아서 주거단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어져 있는 애들 중에서도 연식이 좀 덜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금액대가 높은 곳 앞으로도 이제 선호도 프리미엄도 높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게 강 조망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런 프리미엄도 같이 설명을 아니 그 프리미엄도 같이 더해서 이 지역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성동 같은 경우도 센텀이랑 좀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테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재성동도 이쪽 역이랑 가까운 데들은 조금 그 연식이 좀 덜 된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은 80년대 지어진 이 구축 이 나홀로 단지들도 되게 많아요. 자잘자잘하게 쪼개져 있는 이런 단지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좀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고
반여동이나 반성동 같은 경우는 이번 임장에서는 좀 설명드리진 않겠다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구축에 사실 해운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금액대가 좀 저가 단지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거 단지들은 거의 없는 거의 이제 해변가 라인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